안녕하세요. 부자코인 구독자,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의 주제는 이렇게 되겠어요. 이더리움이 작년부터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는 또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그 다음에 솔라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이제 리플이죠. XRP 이렇게 있는 건데 이더리움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이런 이제 이미지였다가 한번 좀 급락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그리고 이제 솔라나한테 잡힌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트랜잭션에 대한 그 물량과 그리고 수수료 또 그죠? 이런 것 때문에 트랜잭션 속도랑 그 수수료 때문에 솔라나한테 잡힌다.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아무래도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리플까지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더리움 대 리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솔라나와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밀린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급락이 있었지만 그죠? 그때가 이제 이때인데 그랬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했고 그거를 뚫고 신고가 더 올라갔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481선 481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도 상승 추세가 깨지지 않는 그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이평선들 사이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현재 121선이 위에 있어가지고 역배열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큰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아주면서 완벽한 역배열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는 소리는 최근에 얘네가 이런 수렴을 가져갔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그 변동성이 원래 수렴 이후에는 변동성이 한쪽으로 팡 터진단 말이죠. 그게 상방으로 갔어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어. 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젠 220선, 221선 얘를 시도를 했었고 안착을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요 구간 변곡점 단기 이평선들 사이에서 골든 크로스 그렇게 되면은 이 121선을 뚫기만 하게 된다면은 뭐예요? 예, 그냥 가는 거라는 거죠. 요런 구간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121선은 이렇게 돌리고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는 이렇게 가는 같이 가는 예, 이런 그림을 보면서 완전한 상승 추세가 머지않았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그런데 얘가 밀리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정영국 네서스 대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많은 힌트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이더리움이요.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지향하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인 것도 맞아요. 경쟁인 것도 맞지만 나아가는 방향이 아예 다르다. 네, 조금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요. 지향하는 것이 단순한 체인이 아니다. 비탈리 부테린이죠. 네, 최근에 이더리움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자기 주권성 그러니까 셀프 소버리티죠. 소버리티. 여기 자기 통제 그리고 무신뢰성 그리고 탈중앙화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거를 원칙으로 재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핵심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영어로 이제 walk away test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개발자가 없이도 버티는 시험. 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개발자든 특정 기업이든 핵심 인물이든 사라져도 네트워크와 그 위에 앱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더리움이 누구의 통제에도 의존하지 않는 월드 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세계 컴퓨터, 그죠? 그거를 지향한다. 즉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더리움은 더 빨라지자
이것보다는 기준을 지키자. 이게 먼저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는 이더리움의 메인 체인은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 위에 쌓이는 구조예요. 위에. 그거를 쌓이는 생태계를 떠받치는 정산 레이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솔라나는 반대다. 구조가 다르다. 솔라나는 단일 체인입니다. 단일. 그래서 이 단일 체인이 이제 앱과 사용자들을 대부분 직접 감당하는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용성과 성능을 위해 가지고 업데이트 그리고 반복 개선 이런 것이 이제 필수. 그래서 이제 이 솔라나는요, 대표가 이름이 아나톨리 야코벤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실 요구에 적응 못하면 도태된다. 이쪽에 서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빠르게 바꾸고 그리고 빠르게 실행을 해서 사용자 경험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변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세우는 체계, 그리고 솔라나의 경우에는 변해야 살아남는 실행력의 중심 체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형국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는 다른 게임 여기서 또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더리움을 보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 그죠? 자, 그렇다면은 누가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그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더리움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솔라나보다 더 잘 가냐 안 가냐가 뭐 더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가냐 안 가냐, 그죠? 투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이더리움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면 갈수록 가치가 메인 체인으로 수렴되기가 되게 좀 좋은 구조다, 쉬운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층 생태계 구조 그거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레이어 2, 그러니까 이제 레이어 2 확장망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롤업, 이제 롤업 묶어서 처리하는 것. 이제 그러면은 다층 세계와 그 다음에 확장망 그리고 롤업 묶어서 처리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메인 체인의 역할이 또 뚜렷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롤업이 커질수록 마지막 확정은 메인 체인에서 해야 하고, 그 확정을 위해서 필요한 수요가 이더리움의 사용료에 가스료라고 얘기를 하죠. 사용료입니다. 그걸로 귀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즉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앱의 성장은 레이어 2에서 일어나더라도 신뢰의 최종 책임은 레이어 1이 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이 평가하는 그 내용은 속도가 아니라 신뢰.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신뢰를 잃어버린 코인은, 그러니까 즉 지금 가장 화두는 뭐냐면은 해킹 당했다 이래가지고 뭐 상패가 되려고 했던 코인들도 있고, 지금도 이제 진행 중인 코인들도 있고, 그런데 얘네가 일단은 해킹을 당했어. 그럼 뭐예요? 신뢰를 잃는 말이죠.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80%가 안 돼요. 80%가. 성공을 하는 비율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만드는 세 가지 구조, 우리 이더리움한테 이제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첫 번째 네트워크 채택, 두 번째 이더리움은 보안의 기준 레이어가 됐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자세한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가 스테이킹입니다. 그죠? 자, 일단은 스테이킹 너무 쉬우니까, 스테이킹, 내가 시장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 그럼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내가
샀어. 근데 물렸어. 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그런 분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다른 알트, 뭐 잡코인 이런 애들이면은 큰일 났다. 손절? 미친 듯이 막 100% 빠지는 거 아니야? 충분히 불안해요. 그죠? 근데 이런 메인 코인들은 무거운 신뢰가 있는 이런 코인들은 뭘 돌려요? 뭐 다시 올라오겠지. 그죠? 다 여태까지 다시 돌아와 줬으니까 그죠? 이때도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오겠지. 뭐 해요? 스테이킹. 그러니까 뭘 안 한다는 소리예요? 손절. 이거를 잘 안 한다는 소리고 심지어는 스테이킹 한번 돌리면은 저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자가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즉 손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를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매물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도 매도세가 안 나와. 무슨 소리입니까? 쉽게 뚫고 올라가고 매도세가 안 나와. 패닉셀이 없어. 폭락이 없다. 굉장히 좀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더리움이 대체 불가능하다. 이더리움 보안 기준의 레이어가 된다. 그죠? 속도는 경쟁자가 따라올 수 있어도 아무도 통제 못하는 표준이라는 거, 표준. 표준 정산층. 시간이 쌓여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트워크 이펙트, 그러니까 이제 연결 효과 그 자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채택이 늘면 수수료 수요가 생긴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앱이 는다라는 거죠. 앱. 그래서 앱이 늘면은 트랜잭션, 그러니까 거래 기록이 늘고 정산이 늘고 거래 이제 결국은 기본 수요가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계속 뭐 우리 차트 분석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현재 뭐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차트가 절대로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현재 구간을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렐 채널로 볼까요? 여러분들 피보나치도 좋겠고 그냥 추세선으로 보겠습니다. 추세선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여기 지금 이 추세 기울기가 꺾이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한 번 더 가기 전까지는 여기 이렇게 121선 저항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121선은 한번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더 무거워요. 241선이 얘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골든이 아니라 데드 크로스예요.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기울기가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 가지고 근데 지금 이 241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위를 향하고 있고 481선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장기 평선들 사이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었구나. 요거 일단 포인트가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단기 평선들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중에 있다 보니까 얘가 돌리면서 저항받고 다시 올라가서 안착. 이렇게 정배열. 현 구간은 이미 변곡점이 이 구간이었고 여기 구간은 완벽한 저점이며 저점과 가까운 구간이다. 그러니까 싼 구간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이 좋게 간다는 소리는 알트 대장이 간다는 소리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현재 저점이에요. 무조건 갑니다. 도미넌스랑 테더 도미넌스 같이 봤죠. 그래서 이거 같이 가게 되면요. 우리 알트들은 더 가게 됐죠. 그래서 이더리움 타점 지금 당장 사세요가 아니고 같이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같이 어떤 알트를 사야지만 내가 큰 수익을 볼 수가 결국에는 100% 매도를 언젠간 할 거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존과 동일하게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4494의 1098번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진행을 했던 것처럼 여기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얘도 잘 먹고 나왔는데 역시나 100% 매도를 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XRP 리플 그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같이 하면서 리플이 핫했었으니까 뭐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텔라룸의 뭐 XRP 리플이죠. 비트코인, 솔라나 당연한 거고 이더리움 당연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알트코인 함께 진행을 하고 분할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분할로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풀매수 풀매도 단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필요할 땐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왜 사는지 왜 파는지 이런 내용들 소통방이나 문자로 함께 진행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옮겨서 화장실 가서라도 지정가를 걸어놔 주시게 되면요. 대응이 된다. 알아서 체결이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그죠? 힘들지 않고 아쉽지 않고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한테 먼저 4944 1098번 여기다가 숫자 7번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주소록에 등록 포함시켜드리고 문자 형태로 발송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